법사위 그 대법원 국감장 마무리 과정에서 정말 저는 있을 수 없는 일이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제 우리 정말 제가 존경하고픈이라고 이렇게 참 표현을 하는 게 참 너무도 안타깝지만 우리 정청래 위원장님께서 마무리 발언을 하시면서 이 양당 간사 합의 없이 우리 국감장에서 어제 방송의 그 음성을 아주 신뢰할 수 없는 사람의 육성 음성을 여과 없이 어제 방송을 틀어주셨습니다. 근데 그 내용을 보면은 정말 황당하기 이를 데 없고 바로 그러시면서 이어서 바로 이것을 들으면은 탄핵 전야, 탄핵풍이 거세게 불어온 걸 느낀다라는 소위 탄핵 발언을 너무도 노골적으로 이 탄핵이라는 게 뭡니까? 우리 헌법상 정말 최악의 상황에 있을 수 있는 정말 우리 정치권에 있어서는 안 되는 그 탄핵 얘기를 공공연하게 그런 거세게 불어온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거기다가 또 제가 여기에 대해서 항의를 하고 저 의사진행 발언 신청을 했는데 의사진행 그런 발언 기회도 주지 않으면서 오히려 저의 행태를 보고 행패를 부린다, 또 소란을 부린다 이런 정말 동료 의원을 모독하는 발언을 바로 다른 분도 아닌 우리 정청래 위원장께서 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또 대법원장에게는 자, 이 정권도 박근혜 정권처럼 저물어 간다라는 말을 하시면서 마치 이 11월에 이재명 재판 1심 선고를 앞둔 사법부를 향해서 마치 의력을 과시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는 거죠. 정말 저는 어제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정말 저랑 마주보고 계시는 우리 대선배님 박지원 우리 의원님께서 같은 사안에 대해서 말씀을 조곤조곤 하시는 걸 보고도 제가 참 답답했지만 그래도 참 이렇게 아주 내공 있게 말씀하시는 거 보고 제가 꾹 참았습니다. 하지만 질서를 유지해 주셔야 할 모범을 보여주셔야 할 위원장께서 여과 없이 방송을 그것도 2개나 틀어주셨어요. 여야 간사 합의를 전제로 하는 이 방송이라든가 이 국감장에서의 행위에 대한 사전 합의 없이 그러면서 질서를 문란시켰을 뿐더러 동료 의원들을 어떤 이런 의사진행 요청을 갖다가 행패를 부린다라고 모독을 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사과하세요. 송석준 의원님의 의사진행 발언인 것 같습니다. 의사진행 발언에 대해서 조목조목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참을 수 없다고 했는데 참지 마십시오. 발언하셔야 됩니다. 참으면 병납니다. 그래서 어떤 말씀이라도 하시길 바라고요. 자, 제가 어제 마지막에 한 것은 의사 진행이 아니었습니다. 제 질의 시간에 정당하게 질의를 한 것이었고요. 그리고 다른 영상이 아니라 채널A 단독 뉴스를 제가 튼 겁니다. 그리고 이 방송 시청각 자료는 다른 의원님들도 다 틀었습니다. 저는 이걸 가지고 왜 화가 나셨는지 이해를 할 수가 없고요. 그리고 저희가 국정감사 계획서를 채택을 했습니다. 여기 그 조항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질의 방식은 일문일답 방식을 원칙으로 한다. 질의는 주질의와 보충 질의를 하고 질의 시간은 위원장이 간사와 협의하여 정한다. 이건 다 알고 계시죠? 2번째, 위원의 질의 중 시청각 자료, 다른 사람의 발언을 재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사용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하되 위원장이 간사와 협의하여 허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미 국정감사 계획서에 시청각 자료, 영상은 다 틀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니 그래서 제 질의 시간에 다른 것도 아니고 여러분 송석준 의원님이 아마 좋아할 거예요. 채널A 뉴스를 튼 겁니다. 이게 잘못된 거예요? 부러우시면 지는 거예요. 송석준 의원님도 채널A 뉴스 트세요. 네,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이런 의사진행 발언은 하면 할수록 본인한테 아마 손해가 될 겁니다. 그리고요, 어제 국회 지금까지 법사위 운영상 제가 알아보니까 대법원장은 모두 발언하고 법원 행정처장이 답변을 하고 마지막 마무리 발언은 대법원장이 하는 걸로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법원장이 출석해서 발언하려고 하는데
그냥 손든 것도 아니고 일어나 가지고 소리 지르고 그러면 그것은 예의가 아니죠. 그래서 송석준 의원님께서 제가 퇴장 명령 하지도 않는데 자발적으로 퇴장을 하셨어요. 그래서 대법원장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회를 대표해서 제가 대신 정중하게 사과드린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송석준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사과할 내용을 제가 하지 않았고 오히려 송석준 의원님이 대법원장께 사과할 것을 대신 제가 사과했으니까 저한테 감사해야 됩니다. 저한테 감사를 표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김용민 의원님 토론하세요. 네. 존경하기 힘든 송석준 의원님께서 조금 전에 탄핵 발언 같은 경우에는 최악의 상황에나 있을 수 있다고 하셨는데 지금보다 더 최악이 있을까요? 어디가 지하인지 모를 정도로 이 정권이 지금 계속 내려가고 있습니다. 눈만 뜨면 새로운 그 의혹들이 제기가 되고 있어요. 최순실 국정농단 울고 갈 정도의 지금 심각한 사안들이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탄핵 발언을 못 한다고요? 지금 온 거리에서는 국민들이 탄핵해야 된다고 하고 있는데 국회만 지금 탄핵에 대해서 오히려 더 늦는 거 아니냐. 우리가 스스로 반성해야 될 때입니다. 오히려 탄핵에 대해서 우리가 더 공개적으로 얘기하고 필요하면 해야죠. 왜 얘기 못 합니까? 결단할 때 결단해야죠. 자, 그리고 김영철 검사가 불출석 사유서를 냈는데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개인의 사생활 침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조사는 하면 안 된다. 이 인정하고 있는 겁니까? 지금 개인 사생활이라고? 오빠 검사가 결국 개인 사생활이니까 이거 건드리지 마라 이렇게 인정하는 것 같습니다. 도저히 용납할 수 없습니다. 그게 개인의 사생활이라고 하더라도 지금 검찰권 행사가 남용됐다라는 이유가 됐기 때문에 개인의 사생활 보호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공권력 행사의 문제를 우리가 따져봐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단순히 검사 탄핵만으로 우리가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사안이 이 정도가 됐으면 대검이나 법무부에서 당연히 이 사안은 감찰하고 징계를 했어야죠. 오늘 법무부 국감 아닙니까? 이 사안 징계했어야 돼요. 징계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징계를 해야 될 사안으로서의 증인 당연히 나와야죠. 왜 이게 자꾸 안 나오고 버티고 있는지. 이래놓고 어떻게 다른 사람한테 법을 지키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다른 사람의 범죄를 어떻게 수사하고 어떻게 처벌해달라고 법정에 가서 어떻게 구형하고 공판 진행하겠습니까? 자기가 이게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데. 그리고 뭐 장시호 씨 얘기가 뭐 틀렸다 이런 얘기들 하시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큰 틀에서 사실관계에 대부분 부합하고 있고 오히려 위법들이 더 확인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검사들 수사하고 공판할 때 이렇게 얘기하죠. 당사자가 경험하지 않으면 얘기할 수 없을 정도의 굉장히 세세한 얘기를 하고 있다. 지금 이 사안에 장시호가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들 생일 파티 얼마나 세세하게 진술합니까? 거기에 딱 부합하는 출정 기록까지 나왔고 그리고 이 사안으로 인해서 장시호 사건 봐주기까지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 어떻게 저희가 질문을 안 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필요하면 탄핵 사유도 추가해야 된다라고까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지금 불출석하는 증인 동행명령 발부해도 검찰이 수사하니까 버틸 수 있다 자신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오늘 저희 민주당에서 상설특검법 일부분 발의했습니다. 경고하는데 피해가 없을 거라고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탄핵 자꾸 우리 국민의힘에서도 거론해주면은 저희들은 좋습니다. 사실은 국민들은 또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부터 왜 민주당이 탄핵을 들고 나오지 않느냐 이렇게 공격을 하고 있지만은 민심은 끓고 있는 거예요. 오죽하면은 농민들이 시위를 하면서 쌀값은 올리고 윤석열은 끌어내리자. 이게 민심이에요. 그렇지만 우리 정치권에서는 아직도 탄핵 얘기를 굉장히 조심스럽게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불 붙이지 마세요. 그렇게 홍보해 주지 마세요. 우리 민주당이 야권이 문제를 제기했습니까? 전부 자기 식구들이 문제를 제기하는 거예요. 김대남이 우리 행정관이었습니까? 명태균이 우리한테 여론조사에서 가져왔습니까? 김영선 의원이 우리 민주당입니까?
강혜경 씨, 우리 민주당 보좌관 출신입니까? 아니잖아요. 최재형 목사도 모든 것은 자기 식구들이 만들어 가지고 문제를 제기하는데 마치 국민의힘에서는 민주당이 만드는 것으로 몰아붙이지만은 그건 아니다.